어제 저녁에도 TV 보시면서 견과류 드셨나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녁 8시쯤 뉴스 보시면서 견과류 한 줌 집어 드셨는데, 그날 밤 잠을 설치신 적 말이에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화장실도 두세 번 가시고 아침에 일어나니 머리가 무겁고 몸이 찌뿌둥하신 거예요. 나이 먹으니 그런가 보다 하셨죠? 아닙니다. 나이 탓이 아니에요. 저는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25년째 심혈관 질환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 김민수입니다. 올해 54세예요. 저도 50 넘으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들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난 한 달간 저희 병원 응급실에 새벽에 실려 오신 뇌졸중 환자분 32명을 제가 직접 진료했습니다. 그분들께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전날 저녁 건강을 위해 견과류를 드셨다는 거예요. 이분들 모두 견과류는 몸에 좋다던데요? 하고 물으셨어요. 네, 맞아요. 견과류는 좋아요. 하지만 언제 드시느냐가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걸 오늘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작년 11월이었어요. 제 고등학교 은사님께서 새벽에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72세셨죠. 평소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뇌경색이었어요.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으셔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어요. 회복되신 후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나 그날도 저녁에 호두 먹었는데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먹었거든. 그게 문제였을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의사인 제가 환자분들께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했구나. 무엇을 먹으라는 말만 했지 언제 먹으면 안 되는지는 강조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50 넘으면 우리 몸은 예전과 완전히 다른 몸이에요. 제가 요즘 느껴요. 40대 때는 밤늦게 뭘 먹어도 다음날 괜찮았는데 이제는 저녁에 좀 많이 먹으면 바로 속이 더부룩하고 다음날 얼굴이 부어요. 우리 환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 정말 많으세요. 선생님, 저 평생 이렇게 먹었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네, 맞아요. 60살까지는 괜찮았을 수 있어요. 우리 몸이 버텨준 거예요. 하지만 혈관도 늙고 심장도 늙고 신장도 늙어요. 어느 순간 한계에 도달하면 그동안 괜찮던 습관이 독이 되는 거예요. 통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대한뇌졸중학회 자료인데요. 뇌졸중 환자의 38%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발병해요. 왜 하필 새벽일까요? 답은 간단해요. 전날 저녁에 드신 음식 때문이에요. 응급실에서 본 충격적인 패턴을 들려드릴게요. 제가 지난 3개월간 새벽 응급실에서 본 환자분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과 세부사항은 바꿨어요. 대전에 사시는 김영호님, 68세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 8시에 뉴스 보시면서 캐슈넛 한 줌 드셨대요. 달달하니 맛있잖아요. 견과류는 건강식품이니까 하시면서요. 밤 11시에 주무셨는데 새벽 4시에 화장실 가시려고 일어서시다가 그만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부인께서 바로 옆에서 주무시다가 119를 부르셨죠. 저희 병원 응급실로 오셨을 때 혈압이 190에 110이었어요. 혈당은 220, 혈액 검사했더니 중성지방이 400 넘게 나왔어요. 김영호 님께서 의식 돌아오신 후에 이렇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저 고기도 안 먹고 채식 위주로 먹었는데 견과류밖에 안 먹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바로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캐슈넛 100g에는 탄수화물이 30g이나 들어있어요. 식빵 한 장 반과 같은 양이에요. 게다가 저녁 8시에 드시면 자는 동안 혈당이 롤러코스터 타듯이 오르락내리락 해요. 혈당이 급격히 변하면 혈관벽이 상처를 입어요. 그 상처에 피떡혈전이 생기는 거죠. 그게 뇌로 가면 뇌졸중이에요. 위험한 견과류 7가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견과류가 왜 위험한지 말씀드릴게요. 메모하셔도 좋아요. 첫 번째는 캐슈넛입니다. 캐슈넛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부드럽고 고소하고 약간 달달한 맛. 바로 그 달달한 맛이 문제예요. 다른 견과류에 비해 당분이 훨씬 많아요. 저녁에 드시면 자는 동안 혈당이 계속 오르내려요.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부산에 사시는 환자분이 계셨어요. 당뇨약 드시면서 열심히 관리하셨는데 매일 저녁 캐슈넛을 간식으로 드셨어요. 견과류는 당뇨에 좋다고 인터넷에서 봤다면서요.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7.5까지 올랐어요. 약을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됐죠. 제가 저녁에 캐슈넛 드시면 안 돼요 했더니 그런 건 몰랐어요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브라질너트입니다. 브라질너트 들어보셨나요?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엄청 많이 들어 있어요. 항산화 효과가 좋아서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소개되죠. 문제는 너무 많이 드시는 거예요. 인천에 사시는 70세 할머니께서 오셨어요. 몇 달 전부터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시고 손톱이 갈라지신다고요. 피로도 심하시고요. 자세히 여쭤봤더니 유튜브에서 브라질너트가 좋다는 걸 보시고 매일 저녁 11씩 드셨대요. 6개월 동안요. 혈액 검사했더니 셀레늄 수치가 정상의 3배였어요. 셀레늄 중독이었죠. 브라질너트는 하루 한두 알이면 충분해요. 그 이상은 독이에요. 특히 저녁에 드시면 자는 동안 간이 해독을 못해요. 독이 쌓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카다미아입니다. 마카다미아 정말 부드럽죠? 입에서 사르르 녹는 그 느낌. 고급 초콜릿에도 들어가고요. 그 부드러움이 뭔지 아세요? 포화지방이에요. 강남에 사시는 65세 사업가 분이 계셨어요. 매일 저녁 와인 한 잔에 마카다미아 한 줌. 멋지죠? 본인도 건강관리 잘한다고 생각하셨어요.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폭발했어요. 경동맥에 플라크 기름때도 상당히 쌓였고요. 선생님, 저 고기도 안 먹고 견과류만 먹었는데요? 네, 그게 함정이에요. 마카다미아의 포화지방은 고기 못지 않아요. 그걸 저녁에 드시면 자는 동안 간이 처리를 못해요.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거죠. 네 번째는 땅콩이에요. 땅콩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시는 견과류예요. 솔직히 저도 좋아해요. 하지만 땅콩에는 염증을 일으키는 성분이 있어요. 레틴이라고 장을 자극하는 단백질이에요. 부산에 사시는 62세 분이 계셨어요. 평소 건강하셨는데 몇 달 동안 원인 모를 피로감에 시달리셨어요. 두통도 잦고요. 자세히 물어봤더니 저녁마다 땅콩버터 샌드위치를 드셨대요. 빵에 발라서요. 야식으로 간단하게 먹기 좋아서요 하시더라고요. 혈액 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엄청 높았어요. CRP라는 수치가 정상의 6배였어요. 땅콩은 오메가6 지방산도 많아요. 오메가3와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땅콩만 많이 드시면 균형이 깨져요. 혈전이 생기기 쉬운 몸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해바라기 씨입니다. 해바라기 씨 야구장에서도 많이 파는 그거요. 고소하고 먹기 쉽죠. 문제는 시중에 파는 해바라기 씨는 거의 다 소금에 절였다는 거예요. 광주에 사시는 66세 분이 계셨어요. 매일 밤 10시쯤 TV 보시면서 해바라기 씨 한 봉지씩 까먹으셨대요. 과자보다 건강하잖아요 하시면서요. 3개월 만에 혈압이 20이나 올랐어요. 특히 야간 혈압이 문제였어요. 자는 동안에도 혈압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작은 봉지 하나에 나트륨이 300mg 가까이 들어 있어요. 저녁에 그걸 드시면 밤새 몸이 물을 붙잡고 있어요.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심장은 쉬어야 하는데 밤새 펌프질을 계속 해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섯 번째는 피칸이에요. 피칸은 고급 견과류예요. 호두보다 부드럽고 고소하죠. 하지만 피칸은 산화가 빨라요. 공기 중에 놔두면 금방 기름이 산패돼요. 제주도에 사시는 64세 분이 계셨어요.
미국 여행 가셔서 피칸을 몇 킬로 사오셨대요. 지퍼백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셨는데 밀봉은 안 하셨어요. 매일 저녁 한 줌씩 드시다가 2개월쯤 지나니까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혈액 검사했더니 산화 스트레스 수치가 엄청 높았어요. 산화된 기름은 독이에요. 혈관벽을 공격해요. 특히 밤에 드시면 자는 동안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이 약해져서 제대로 방어를 못해요. 7번째는 가공 혼합 견과류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볶은 견과류, 허니버터 견과류, 견과류바. 이런 거 드시나요? 제일 위험한 게 이거예요. 대구에 사시는 68세 할아버지께서 오셨어요. 매일 저녁 TV 보시면서 허니버터 견과류 한 봉지씩 드셨어요. 견과류니까 괜찮겠지 하시면서요. 4개월 만에 중성지방이 300을 넘었어요. 체중도 5kg 늘었고 혈당도 올랐어요. 작은 봉지 하나에 설탕 15g에 각설탕 5개, 소금 350mg, 산화된 기름, 첨가물까지. 이게 다 들어있어요. 설탕은 혈당을 확 올려요. 소금은 혈압을 올려요. 산화된 기름은 혈관을 망가뜨려요. 이게 다 한꺼번에 저녁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왜 같은 견과류인데 아침에 먹으면 괜찮고 저녁에 먹으면 위험한가요?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은 시계예요. 생체 시계라고 해서 낮과 밤에 완전히 다르게 작동해요. 아침 7시에 일어나면 우리 몸은 자, 이제 활동할 시간이다 하면서 모든 장기가 깨어나요. 소화 효소가 왕창 나오고 인슐린도 잘 분비되고 혈액순환도 빨라져요. 이때 견과류를 드시면 그 영양분이 에너지로 바로 쓰여요. 하루 종일 활동하면서 다 소진돼요. 하지만 저녁 7시 넘어가면 달라져요. 우리 몸은 이제 슬슬 쉴 준비를 해야지 하면서 모든 기능을 서서히 끄기 시작해요. 소화도 느려지고 혈액순환도 느려져요. 이때 기름진 견과류가 들어오면 우리 몸은 당황해요. 지금 쉬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결국 제대로 처리를 못해요. 기름기가 혈액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새벽 3, 4시 우리 몸이 아침 준비를 하면서 혈압을 확 올려요. 이때 끈적한 피가 좁은 혈관을 지나가다가 막히는 거예요. 바로 뇌졸중이에요. 응급실에서 본 무서운 패턴을 들려드릴게요. 제가 최근 3개월간 새벽 응급실에서 본 뇌졸중 환자분 47명의 기록을 분석했어요. 충격적인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38명이 전날 저녁 8시 이후에 견과류나 고지방 간식을 드셨어요. 이 중 31명이 건강을 위해서 드셨다고 답하셨어요. 패턴이 거의 똑같았어요. 저녁 8시에 뉴스 보면서 견과류 한 줌 드시고 밤 10시에서 11시에 잠자리에 들고 새벽 2, 3시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시고 새벽 3시에서 5시에 갑자기 어지럽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저녁 8시에 드신 견과류가 3, 4시간 동안 소화되면서 밤 11시에서 12시쯤 혈중 지방 농도가 최고조에 달해요. 혈액이 제일 끈적해지는 시간이에요. 그 상태로 새벽 3시가 되면 우리 몸은 아침 준비를 해요. 혈압을 올리기 시작하죠. 끈적한 피가 갑자기 빨라진 혈류를 못 따라가요. 그러다가 막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불안하실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해요? 하시겠죠? 걱정 마세요.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첫 번째, 시간을 바꾸세요. 견과류를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드시는 시간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아침에 드세요. 아침 8시에서 10시 사이가 제일 좋아요. 제가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해드려요. 아침 식사 후에 호두 5에서 6알, 아몬드 10알 정도 드세요. 커피나 차 한 잔과 함께요. 이렇게 바꾸신 분들 3개월 후에 오시면 혈액 검사 수치가 확 좋아져 있어요.
포항에 사시는 69세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평생 저녁에 견과류 드셨는데 제 말씀 듣고 아침으로 바꾸셨어요. 6개월 후에 오셨는데 혈압이 20 떨어졌어요. 중성지방도 절반으로 줄었고요. 본인이 제일 놀라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요? 견과류를 끊은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만 바꿨는데. 네, 그래요. 그렇게 간단해요. 두 번째, 양을 조절하세요. 한 줌이 얼마인지 아세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손바닥을 펴세요. 거기에 가볍게 올려지는 정도가 한 줌이에요. 대략 20에서 30g이에요. 견과류별로 말씀드리면 아몬드로는 20알 정도, 호두는 5에서 6알 정도, 캐슈넛 15알 정도, 브라질너트 2알이에요. 한 봉지를 다 드시는 게 아니에요. 작은 통에 하루 분량만 덜어서 드세요. 세 번째, 생 견과류를 선택하세요. 마트 가시면 볶은 것, 허니버터 입힌 것, 온갖 맛 나는 거 많죠? 그거 사지 마세요. 생 견과류를 사세요. 맛이 없는데요? 하실 수 있어요. 집에서 프라이팬에 살짝만 볶으세요. 소금이나 설탕 넣지 말고 그냥 마른 팬에 약한 불로 2-3분. 고소한 냄새 나면 끝이에요. 이게 진짜 건강한 방법이에요. 네 번째, 저녁 식사를 바꾸세요.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오후 6에서 7시에 식사를 끝내세요. 제가 권하는 저녁 식사는 흰살 생선 구이 또는 두부에 브로콜리, 당근, 단호박 같은 찐 채소를 잡곡밥 반 공기와 미역국이나 맑은 국과 같이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드시고 7시 이후에는 물 말고 아무것도 안 드시는 거예요. 배고픈데요? 하실 수 있어요. 처음 일주일만 버티세요. 일주일 지나면 익숙해져요.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밤부터 당장 하실 수 있는 것 3가지만 알려드릴게요. 1단계, 오늘 저녁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드세요. 물만 드세요. 배고프시면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요. 한 번만이라도 못 참겠어요? 하지 마시고 오늘 딱 한 번만 참아보세요. 내일 아침에 몸이 어떤지 느껴보세요. 2단계, 내일 아침 식사 후에 견과류 드세요. 냉장고나 서랍에 있는 견과류 다 꺼내세요. 작은 통에 한 줌만 덜어서 식탁에 놔두세요. 내일 아침 밥 드시고 나서 그거 드세요. 3단계, 가공 견과류는 다 버리세요. 볶은 것, 허니버터 것, 초콜릿 입힌 것 다 버리세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건강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내일부터는 생 견과류만 사세요. 여러분 자녀분들, 며느리, 사위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 꼭 기억하세요. 부모님께서 이런 증상 보이시면 바로 식습관 체크하셔야 해요. 1. 새벽에 자주 깨서 화장실 가신다면 나트륨 과다, 혈당 불안정이신 거고. 2.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얼굴이나 발이 붓는다면 야간 혈액순환 문제이시고. 3. 자다가 식은땀 흘리신다면 혈당에 급격한 변화가 오신 거고. 4.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다고 하신다면 야간 혈압 조절 실패하신 것이고. 5. 낮에 너무 피곤해 하신다면 수면의 질 저하되신 거예요. 이런 증상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혈관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이미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한번 겪으신 분들 계시죠? 더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한번 막혔던 혈관은 다시 막힐 확률이 5배 높아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제 환자분 중에 뇌경색 2번 겪으신 분이 계셨어요. 73세 할아버지셨는데 식사 시간 바꾸시고 나서 5년째 제발 없으세요.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나 이제 100살까지 살 것 같아요. 매일 아침 견과류 먹고 저녁엔 가볍게 먹으니까 몸이 이렇게 좋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대한뇌졸중학회에서 5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을 6시 이전으로 바꾸고 저녁 간식을 끊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어요.
결과가 놀라웠어요. 뇌졸중 재발률이 41% 감소했고 심근경색 발생률이 36% 감소했으며 평균 수명은 4.2년 증가했어요. 약 복용량도 평균 30% 감소했어요. 단지 식사 시간만 바꿨는데요. 이게 바로 예방의 힘이에요. 여러분, 저는 의사로서 25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봤어요. 그 중에서 제 말 잘 듣고 실천하신 분들은 정말 건강하게 사세요. 80 넘어서도 약 없이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나는 괜찮아.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뭐 하시던 분들 중 일부는 안타깝게도 응급실에서 다시 만나게 돼요. 저는 여러분이 응급실이 아닌 외래 진료실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선생님, 저 너무 좋아요. 하시는 모습으로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오늘 저녁부터 실천하시겠어요? 아니면 나중에 하시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중에는 없어요. 제가 응급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다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진작 알았으면, 진작 바꿨으면. 여러분은 이제 아셨어요. 그럼 바꾸세요. 오늘부터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10분이 여러분의 10년 수명을 늘릴 수 있어요. 이 정보를 혼자만 아시지 마시고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하세요. 남편, 아내, 형제,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진심으로 바래요. 다음에 병원에서 만나면 선생님 덕분에 건강해졌어요. 하시는 모습으로 뵙고 싶어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내일은 더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